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전 내내 이 자료 준비를 해서 지금 막 자료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자 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방송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현 후보네요. 송기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한섭 후보가 되겠는데요. 송기현 후보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20대 국회의원했죠. 21대. 이번에 당선되었으니까 3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법을 전공했죠. 사법연수원 18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2월 25일 날 형법 대표 발의한 내용을 제가 제 자료실에 보니까 제가 칼럼을 쓴 게 있더라고요. 형법 314조에는 업무방해죄가 나오는데 그 업무방해죄 처벌 규정을 약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발의를 했는데 제가 칼럼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한선 후보는요, 공무원을 오래 했지요. 공무원을 오래 했고요. 공무원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했으니 예산실 실장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최고의 관리관, 1급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1급 공무원. 그리고 미주리대 주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해서 경제학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는데, 자, 송기현 후보는 법과 출신이고, 그리고 김한석 후보는 경제를 전공한 출신끼리 격렬하게 싸움을 했는데요. 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기현 후보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제가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계산했는데요. 52,920표를 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한섭 후보는 44,919표를 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입니다. 선관위 발표. 그런데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가 실질 조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1,787표를 얻었습니다. 41,787표. 그러면 몇 표를 가짜 투표를 넣었어요? 여기에. 가짜 투표. 가짜 투표가 실제로 41,787표인데 52,920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으니까 가짜표가 11,133표가 가짜표입니다. 여기에 가짜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짜표를. 52,920표 속에는 11,133표의 가짜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김한섭 씨를 또 역시 조사해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44,919표. 이건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요. 내가 다시 다 일일이 다 동별로 또 면 단위 동별로 다 제가 조사했더니 제 것도 44,919표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한섭 후보가 3,132표로 승했습니다. 김한섭 후보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송기현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8,100표를 이겼다고 발표했어요. 잘 보세요. 선관위원회가 8,100표로 이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100표에다가 원래 김한석 후보가 3,132표로 이겼는데 8,100표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가짜 투표가 이거 더해보세요. 더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가짜 투표 11,133표가 나오잖아요. 또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자, 다시요. 선거관리위원회는 8,100표로 이겼다? 그런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김한석 후보가 3,132표 이겼다고 나오니까 이 숫자를 더하니까 가짜가 11,133표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송기현 후보가 얻은 52,920표 속에는 가짜 투표가 11,133표를 투표함에 가짜 투표를 7, 8, 9, 3일 사이에 넣었더라 이런 얘기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가짜 투표 11,133표를 투표함에 넣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면동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투표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얼마를 더 넣느냐? 플러스 2가 된 거야. 11,135표를 투표함에 넣었어요. 2표를 더 넣었어. 그러니까 가짜 투표를 정확하게 세서 넣어야 되는데 잘못 세가지고 2표를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2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기권했다. 선거인수 중에서 2표를 기권자 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기권자는 누굽니까? 선거인수 중에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기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2표를 투표함에 더 넣고도 2표가 기권표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과 위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김한석 후보 평생을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또 학위도 받고 아마 국가에서 예산 줘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을 할 정도면은요,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야만이 예산실 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한석 후보, 글쎄요, 이거 방송을 볼 기회가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원주시 을에 또 원주시 갑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방송을 보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이 김한석 후보가 이 방송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해서 5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5조 규정은 대법관이 결정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석 후보도 선거소송을 하든 무효소송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주저앉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국회의원 수가 8명, 지역구를 8명을 뽑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건 6명이 당선이 되고 2명이 낙선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2명 다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8명이 다 원칙은 당선이 돼야 되는데 어딥니까 이게? 원주시 을 김한석 후보가 낙선된 걸로 나오고
또 그 춘천 철원 있죠. 김혜란 후보가 낙선된 걸로 나오는데 이 김혜란 후보와 이 김한섭 후보는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된 자를 낙선시키고 다른 사람을 당선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말이죠. 이거 한번 해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궁금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거소선상 투표입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손을 안 댔습니다. 자, 송기현 후보 118표를 얻었고요. 김한섭 후보는 116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 거죠. 자,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8,500표를 얻었답니다. 송기현 후보가. 그리고 여기는 4,489표를 얻었대요. 합계를 더해보니까 12,494표인데요. 자, 퍼센트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64.07%를 얻었습니다. 송기현 후보가. 그리고 김한섭 후보는 42.77%를 얻었습니다. 몇 포인트 차이가 납니까? 퍼센트로. 12%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송기현 후보하고 김한섭 후보가 경쟁하는데요. 아무리 김한섭 후보가 무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 차이는 안 난다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입한 거 아니에요. 이 송기현 후보는 이제 2선을 한 사람입니다. 2선을 했고 이제 김한섭 후보는 경제부처에 있다가 이제 투입한 거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그냥 아무나 내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관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관외 부재자 투표 151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섭 후보가 46표를 얻어서 합계 197명인데 197표인데 퍼센트를 따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숫자 151, 46 얼마 차이 없네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76.64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3.35. 여러분 갭이 얼마입니까? 차이값이 53% 차이가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통계학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숫자를 평균치를 내게 되면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차가 0%에서 많게는 5% 미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송기현 후보는 관외 사전 투표 64.7, 관외 부재자 투표 76%. 그런데 당일날 투표를 보게 되면은요, 송기현 후보는 다 40%입니다. 40%. 40.5%, 40.06%, 43.2%, 심지어 36.4%도 나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이 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기자들이 늘 바삐 지내다 보니까 그날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언론사에 그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다 하고 엄청나게 PR을 해달라고 하면서 아마 광고비로 책정해가지고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대통령 이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실을 대통령이 하루빨리 검찰에 수사를 지시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압수수색에서 전산 시스템을 포렌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위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것이죠 지금.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거짓과 경악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책임은 뭡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언론은 공적인 책임의 조화를 잘 이루어내야만이 그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의 보도는요 객관적으로 어떤 확정적 사실에 대하여 주장해서 보도하는 것이 사실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보도를 했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정정 보도도 해야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 보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언론 보도는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